안녕하세요. 소비자 행동 분석 김연경, 유에나, 이지원 조에서 발표를 맡은 유에나입니다. 저희 조가 발견한 새로운 이론은 바로 츤데레 이론입니다. 이 발표는 이론 소개, 사례, 결론의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이론 소개입니다. 츤데레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츤데레는 겉으로는 퉁명스럽지만 속은 따뜻하다는 의미의 신조어입니다. 츤데레라는 용어, 신조어이지만 많이 들어보시고 익숙하실 텐데요. 츤데레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드라마, 예능 등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미생의 오차장은 장글의 사원 앞에서는 화만 내는 처장이지만 뒤에서는 은근슬쩍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서 시청자들에게 호감을 얻었습니다. 또한 응답하라 1988의 정환이는 덕선이에게 매일 시비를 걸어도 덕선이를 은근히 챙겨주는 말과 행동을 하였고, 그 모습에 많은 시청자들은 정환이의 캐릭터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츤데레 같은 행동, 즉 공급자의 무심하고 불친절한 듯한 모습과 태도가 소비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비자의 호기심과 자극을 일으키고 그것이 구매까지 연결되는 것이죠. 저희 조원들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가게의 점원과 알바생 등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친절도가 과하면 오히려 소비자는 그의 부담을 느끼고 결국 구매하려 한 것도 구매하지 않는다는 경험이 모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자의 친절한 행동보다는 오히려 무심한 행동이 구매라는 최종적 결과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사례를 통해서 츤데레 이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첫 번째, 화장품 가게 사례입니다. 화면에 올리브영과 에뛰드하우스 사진이 있습니다. 올리브영은 왓슨스와 더불어 대표적인 헬스앤뷰티 스토어로 자유로운 쇼핑 공간, 다양한 체험 공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 구성을 통해서 소비자에게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뷰티 멀티샵입니다. 에뛰드하우스는 더페이스샵,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등과 같은 로드 화장품 샵입니다. 올리브영과 에뛰드하우스는 많은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올리브영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올리브영 매장은 넓고 쾌적하며 자유로운 매장 분위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 올리브영에는 다양한 브랜드의 테스터를 편하게 할 수 있게끔 큰 거울이 비치되어 직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에뛰드하우스는 자유로운 제품 테스트가 힘든 환경입니다. 거울 크기가 작고 대부분의 에뛰드 매장 크기는 올리브영에 비해 비교적 작습니다. 또한 제품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직원이 옆에서 따라다니며 설명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화장품 마케터들은 제품 테스트를 많이 해볼 수 있고 자유로운 분위기가 갖추어진 화장품 매장의 구매율이 더 높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품 테스트가 힘든 환경의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적은 정보로만 제품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대한 호기심이 커집니다. 올리브영과 같은 자유로운 분위기의 화장품 가게에서 소비자들은 그저 테스트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SNS의 발달로 사전에 좋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이미 사야 할 물건을 결정한 상태로 매장을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테스터가 구매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 친절함을 베풀기 위한 올리브영의 다양하고 자유로운 테스터 전략은 사실 그렇게 효과적이진 않습니다. 반면에 에뛰드하우스는 직원들이 따라다니거나 옆에서 눈치를 주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심리적 압박감을 주는데,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결국 구매를 더 잘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두 번째, 무료 시식 코너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료 시식 코너를 통해서 시식한 제품의 구매율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식을 하면 정말 구매율이 더 높아질까요? 화면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시식 서비스가 있는 제품 A와 시식 서비스가 없는 제품 B가 있습니다. A를 시식한 소비자들은 시식한 경험을 가지고 만족과 불만족을 마음속으로 체크합니다. 경험으로 이 제품에 대한 호기심은 해결되었으나 모두 구매로 행동이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과가 만족인데도 구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 번의 경험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여 소비자 행동이 끝이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식 서비스가 없는 제품 B는 경험은 없으나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A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한정된 정보, 예를 들면 제품 내 포장지에 나와 있는 연출된 맛있는 사진이나 표기되어 있는 제품의 장점, 이런 것들이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전단지 알바입니다. 여러분들도 공동 쪽문을 비롯하여 많은 곳에서 전단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전단지 마케팅은 가장 저렴하고 잠재적 소비자에게 가장 접근하기 쉬운 마케팅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도 그렇고 전단지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단지를 제대로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예 전단지 받기를 거부합니다. 더한 경우는 전단지 알바생을 전단지를 받으라는 심한 추궁에 오히려 홍보하는 가게에 대해 반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단지를 이런 식으로 준다면 어떨까요? 인형탈을 쓴 전단지 알바생이 길거리에 누워서 아주 무심한 태도로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냥 전단지를 평범하게 나눠줬다면 귀찮다는 듯이 지나쳤을 사람들은 알바생의 예상치 못한 행동에 흥미를 느끼고 직접 다가가 전단지를 받습니다. 심지어 그 전단지를 달라고도 합니다. 그저 친절을 베풀고 소비자에게 적극 권유하는 마케팅보다 이러한 츤데레 같은 행동을 보이면서 소비자에게 자극을 주는 이러한 마케팅 방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적극 권유하는 친절 마케팅보다 소비자에게 불친절하고 무심한 행동, 즉 츤데레 행동은 소비자의 편안한 구매 결정 과정을 만들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구매 심리에 자극을 줍니다. 하지만 츤데레 이론에 생각해야 할 점은 무심하고 불친절한 행동으로 소비자가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지 않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는 과잉 친절을 베풀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는 어쩌면 모순된 사회입니다. 저희들은 이러한 사회 흐름을 따라서 마케터들이 자사의 제품에 츤데레 이론을 적용한다면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뛰어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